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 엄청난 호재가 또 떴죠. 바로 테슬라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인데, 이거는 보통 호재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세계 1위이기도 하지만, 스페이스 X라든가, 스타링크,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죠.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하고 있고, 이제는 단순 전기차가 아닌 그냥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미 시총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단순 시총으로만 보면 삼성전자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기업이죠. 아무튼 테슬라 하면 뭔가 좀 특별한 이미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 1월 첫째 주에 테슬라에 공급할 차세대 자율주행차용 반도체를 출시할 예정인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에 아마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테슬라 칩을 2019년부터 만들어 왔었죠. 이 FSD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생산을 했었거든요. 이 오스틴은 약 14나노급 공정입니다. 그렇게 초미세 공정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보기엔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 새로 수주한 FSD 칩은 EUV 핵심 기지를 할 수 있는 화성에서 생산이 되고요. 7나노 공정에서 이미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테슬라 정도 되면 삼성전자가 아닌 TSMC에 위탁을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삼성전자에 위탁을 했을까요? 노하우에서 TSMC가 훨씬 앞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단순 제조뿐만 아니라 설계 지원도 일부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일 것 같습니다. TSMC는 반도체 제조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설계 능력이 없습니다.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인텔처럼 반도체 설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비메모리 설계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수준도 절대 아니죠. 예전에 알파칩이라는 CPU도 만들었었는데 성능이 꽤 좋았습니다. 근데 윈도우에서 호환도 잘 안되고 인텔의 방해 공작으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접어야 됐죠. 테슬라도 물론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에게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칩 개발에서 제조에 이르기까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점도 삼성전자를 택한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죠. 자, 그런데 테슬라 자율주행차에는 단순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탑재가 됩니다. 예를 들면 SSD라든가 그래픽 D램이라든가 UFS 카드라든가 고성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최적화된 온갖 메모리가 다 탑재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니까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칩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거의 풀옵션으로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 규모가 클수록 디스카운트도 많이 들어가겠죠. TSMC에서는 애플이나 엔비디아에게는 가격 인상을 2, 3%밖에 안 했지만 상대적으로 계약 규모가 작은 AMD에게는 20% 가까운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AMD가 거기에 빡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저기 맡기는 것보다는 설계와 제조 능력을 다 갖추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까지 세계 최강인 삼성전자를 택하는 게 테슬라 입장에서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삼성전자는 자동차 전장 기업 세계 1위 기업인 하만을 약 4년 전에 인수를 하면서 전자장비와 관련된 굉장한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스피커까지도 꽉 잡고 있습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 반도체나 인피니언 인수도 지금 고려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자동차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걸음마 단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면 꽤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도만 해도 해상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요즘에는 8K TV까지 삼성전자에서 내놨잖아요. 그래서 정말 동영상 화질도 장난이 아닙니다. 화질이 좋은 만큼 해상도가 높으니까 메모리 용량도 많이 잡아먹게 되고요. 메모리 용량과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스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차에서 고사양 게임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고사양 게임은 그래픽이 좋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도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요성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교체 주기도 짧아지고 있죠. 지금 평균적으로 약 7, 8년에서 3, 4년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단축이 되고 있고, 일반적인 차에는 반도체가 약 2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율주행용 차에는 10배가 더 많은 2000개 이상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굳이 우리가 깊이 파고들지 않아도 이 자율주행 시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조사 기관인 IHS 마켓에 따르면 올해 초 약 53조 2천억이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매년 9%씩 성장해서 2026년에는 87조 5천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망치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올해 1325억 개에서 연평균 8%씩이나 성장해서 2027년이 되면 2083억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전기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참고로 폭스바겐은 도요타와 더불어서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어떤 기업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를 1위, 폭스바겐을 2위로 지목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MCU라고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인데 얘는 사실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기술력이 좋은 파운드리 업체보다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나 NXP 반도체, 인피니언, 온세미컨덕터, 르네사스 같은 기업들에서 주로 생산을 합니다. 지금 행보를 보면 아마 앞으로도 차량용 반도체 MCU는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것 같고요.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고사양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테슬라와 손잡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 제조뿐만 아니라 설계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까지 거의 세트로 풀옵션으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대여를 제대로 낚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는데 위쪽에 보시면 높은 생산 수율과 전기차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신 공정이 아닌 화성 공장의 7나노를 택한 것 같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신 공정은 당연히 5나노겠죠. 근데 5나노가 전기 효율성이나 성능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최신 공정이기 때문에 수율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오랫동안 검증받아왔던 7나노에 비해서 안정성도 조금 밀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은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보면 기계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안정성이 떨어져서 에러날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그런 칩은 자율주행차에 탑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전기는 더 먹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검증받아왔던 7나노를 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5나노에서도 생산할 수 있지만 성능을 살짝 포기하고 안정성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간에 털고 나가야 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